이고요. 등차 수열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고요. 다 나왔어요. 네. 진짜요? 네. 사각형도 했어요? 네. 몰라도 했어요. 자, 수열입니다. 수열이 뭐라고요? 그거. 그 정의역이 자연수의 맞아. 뭐야? 그다음 선생님 네? 나열된 예. 자, 정의역이 자연수. 자연수인 차례대로 나열된 수. 함수 값의 나열? 나열이고요. 순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약간 진지한 수가 아니야? 뭐라는 거야, 씨. 진지한 똥 싸고 있네. 진지는 씨. 됐죠? 이게 수열의 뜻.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A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이 친구의 관계식을 써주시면 우리는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또는 n번째 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1을 넣어서 나오는 값을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예전에는 한자를 많이 쓸 때는 초항이라고도 불렀어요. 초항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내가 말을 하다가 첫 번째 항이라고도 웬만하면 말을 하는데 간혹가다 초항이라고 말을 하셔도 첫 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수열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는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144페이지에 1번 보시면 자, 수열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나열된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규칙을 갖고 있으면 얘를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을 나열했다 라고 익혀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 각각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이 각각의 수를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있는 항은 당연히 첫 번째 항, 두 번째로 써져 있으면 두 번째 항, n번째로 써져 있으면 걔를 n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는 일반항이라는 말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라는 말은 그냥 읽어보세요. 유한계 항이 있으면 유한수열, 무한계로 써져 있으면 무한수열이라는 표현입니다. 딱히 어려운 표현은 아니기에 이 정도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측에 있는 145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 번째 항부터 제3항까지 세 번째 항까지 한번 써봐 라고 했어요. 자,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이 주어져 있죠. 그럼 1을 넣으면 나오는 게 첫 번째 항. 그럼 첫 번째 항 몇인 거예요? 2요. 2 넣으면 3 넣으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에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A1 첫 번째 항은 2, A2 두 번째 항은 4, 그 다음 A3 세 번째 항은 6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 몇이에요? 두 번째 항은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3번 문제 보시면 얘도 수열인가요? 네, 수열이에요. 함수 값이잖아. 이거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죠?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옵니다. 몇이에요? 6. 2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오겠죠? 몇일까요? 3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오네요. 몇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특정한 규칙을 갖고 있잖아요. 계속 2씩 곱해지고 2배씩 커지고 있는 어떤 수열인 거네요. 자, 이런 규칙을 또 보면서 우리가 이 수열의 종류들도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만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이죠. 1 넣으면 몇 나와요? 네, 1 넣어보세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요. 2 넣어볼게요. 두 번째 항 몇이에요? 그냥 플러스 2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그냥 2가 되고요. 자, 세 번째 항은 뭐예요? 마3이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막 바뀌는 경우들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는 아니구나. 10번째 항 구하는 거구나. 자,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야, 이거 10번째 항 구해봐 라고 했어. 그럼 뭐 하면 돼? 10을 그냥 넣어버리면 되죠. 자, 10 대입해 주시면 몇 나와요? 네, 34입니다. 끝. 그러면 6번 문제입니다. 10번째 항 몇일까요? 네, 끝. 그게 답이죠. 2의 11제곱. 설마 2의 11제곱을 못 정리하는 고딩이 있다? 두둥탁?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2048. 아유, 이렇게 쓰세요. 그게 중요하니. 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10번장이라는 개념을 네가 알고 있고 그거를 구할 수 있어?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냥 10을 대입해서 쓴 값을 말하시면 됩니다. 굳이 계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7번입니다. 10번장 몇이에요? 네, 끝. 10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6 해서 3이 되겠죠? 뭐 이런 거예요. 마지막이죠? 10 대입해보면 몇 나옵니까? 30분의 18이 될 거고 약분 때려서 몇이요? 5분의 3이네요. 네. 그래서 약분은 끝까지 해주시는 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웠던 이야기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나요? 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무수히 많은 수들이 나열된 규칙을 갖고 나열된 수열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등차수열이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자, 수가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열되어 있냐면 등차. 여기서 등차라는 표현이 뭘까? 일단 같을 등자예요. 차는 뭐야? 차이가 같은 수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이렇게 쭉 수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이름 그대로야.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해요. 그 말은 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을 때 나오는 값이랑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을 때 나오는 값, 이 둘의 차이죠. 마찬가지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뺐을 때 값의 차이. 그럼 여기서 문제. n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을 뺐을 때? n-1번째 항을 뺐을 때의 차이가 전부 다 일정하게 나오면 우리는 그때 이 일정한 값을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르고요. 또 드립치겠죠? 안 돼요. 하지마. 하지마. 너도 하지마. 자, 공차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는 D라는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만약 등차 수열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 이 D가 보이겠죠? 왜? 첫 번째 항에서 공차 하나 더하면 얘 나오고 공차 또 더하면 얘가 나온 상황이잖아. 받아들여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2개 나올 겁니다. 다시 볼게요. 세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말고 일곱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올까? 이유는요? 4에서 7까지 몇 칸? 3칸이니까 공차 3번 더 했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얘보다 네 번째 항보다 일곱 번째가 공차 3개 더 추가된 값일 거거든. 받아들여요? 납득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n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올까? -1 D. 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 얘를 뺀 거만큼 공차가 나왔죠? 여기에서 얘를 뺀 거만큼 공차가 나왔죠? 그럼 n에서 1을 뺀 거만큼 공차가 나올 거야. n-1개의 공차가 나오겠죠? 납득이 될까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면 하나 더 거쳐갑니다. 얍! 여기를 K라고 넣어볼게. n번째 항에서 K번째를 빼면 뭐가 나올까요? n-K개의 공차가 나오겠죠? 됐죠? 그럼 결론. n번째 항은 K번째 항에다가 n-K개의 공차를 더하면 나온다고 볼 수 있겠네. 이때 K에 1을 대입하시면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개의 공차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등차 수열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누군지 알면 우리는 이 친구의 일반항, n번째 항을 말할 수 있고요. 일반항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의의 항이 몇인지를 우리는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이 주어졌는데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항이 5고요. 공차가 3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친구의 세 번째 항은 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됐죠? 세 번째 항이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생각은 여기로 갑니다.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몇 개? 2개일 거야. 근데 세 번째 항 값은 모르지만 첫 번째 항 값을 알고 있고 공차도 알고 있는 상황이죠. 고로 세 번째 항은 몇이었다? 11이었다. 물론 이거를 5를 쓰고 그 다음 3 커서 8 쓰고 그 다음 11을 쓰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30 커지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들을 나열해서 얘기해도 되지만 지금과 같은 연산 과정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때 이 친구의 n번째 항이 누굴까? 라고 또 물어보면 n번째 항은 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얘는 n-1개의 공차를 갖게 될 거고 고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n-1개의 공차를 더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 해서 정리된 값을 써주시면 5 플러스 n-1 곱하기 3이 되겠고요. 이 친구를 정리해주면 3n 마이너스 3 플러스 5죠? 더하기 2. 얘가 n번째 항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어주시면 11 나오는 거 확인되고요. 1을 넣어주시면 첫 번째 항 5가 나오는 것도 확인이 다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차하고 하나의 항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공차가 굳이 아니라 이미 2개 항을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두 번째 항이 5고요. 다섯 번째 항이 11일 때 이렇게 놔볼게요. 다음과 같은 수열이 존재할 때, 등차 수열로 존재할 때 그때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좀 말해봐봐 라고 물어보시면 자, 지금 했던 이야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공차가 누굽니까? 라는 그 말에 첫 번째 이 얘기하죠.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온다? 공차 3개 나온다. 근데 얘가 11이고 얘가 5였으니까 뺀 값은 6이겠고요. 그럼 D는 몇이다? 공차가 2였겠다. 됐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사실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항이 5였습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는데 두 번째가 5였어. 그럼 첫 번째 항은 누구였을까? 아우 귀찮아. 그냥 3이었겠죠? 2 한번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편하게 지금처럼 3 플러스 n-1 곱하기 2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 뿅뿅 전개해서 2n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더하기 1로서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2 대입하시면 5 나오고요. 5 대입하시면 11도 나오는 거 확인이 됐네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보면서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공차가 몇입니까? 2. 첫 번째 항은요? 1. 3. 3이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공차가 몇입니까? 3. 첫 번째 항은요? 5.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따라와요, 지금 말하는 거? 따라와. 그럼 여기서 문제. 더 나가도 되나? 너무 어렵나? 좀 더 얘기해도 돼? 좀 더 얘기해도 돼? 지금까지 받아들여? 네. 연습해야 돼. 근데 받아들여? 그럼 자, 봐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열이 무수히 많은 수열 중에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거든? 차이가 일정한 수열만?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반항을 딱 구했어. n에 대한 몇 차씩? n에 대한 몇 차씩? 그리고 얘 공차 몇이라고? 3. n 앞에 있는 개수. 얘 공차 몇이라고? n 앞에 있는 개수. 일반항을 구했는데 그게 1차식으로 보인다. 얘는 등차 수열입니다. 이 친구의 공차는 누굴까요? n 앞에 있는 개수입니다. 왜? n이 1씩 커질 때마다 증가되는 양이 저 앞에 있는 개수. 이게 기울기의 개념이잖아. x1 증가할 때마다 y가 증가하는 양.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또 한 번 기울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네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하나 더 갈게요. 누가 불렀어? 뭐래, 씨. 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지금은 그냥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 뒤에 있는 뭐 합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얘기할 때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잘 봐두세요. 지금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세 개의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때 편의상 첫 번째 있는 애를 A, 두 번째 있는 수를 B, 세 번째 있는 수를 C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어떤 세 개의 수가 있는데 얘네가 순서대로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고 이 세 개의 수를 A, B, C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B에서 A를 뺀 값이 공차겠죠? 맞아요? 당연히 C에서 B를 뺀 값도 공차겠죠? 그럼 얘는 등차 수열, 같은 차이를 계속 이루고 있으니까 이 값은 일정할 거고 같은 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그때 여기 있는 B를 왼쪽으로, 여기 있는 A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이 B는 A랑 C를 더한 값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받아들일까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그럼 B는 2분의 A 더하기 C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얘가 뭘 의미하는 거죠? 돼요? 가운데 항. 등차 중항. 그러네. 등차 중항인데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자, 산술 평균. A하고 C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눴잖아. 맞아? 이거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림 보세요. A, B, C가 순서대로 수열을 이룰 때 이 양 끝에 있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B가 돼. 맞아? 그래서 A, C의 산술 평균이 가운데 있는 B가 됩니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불러요. 중앙이 아니고 중항이에요.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입니다. 양 끝에 있는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산술 평균 값이 가운데 있는 항이 된다 라는 표현. 그래서 이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익혀 놓으시면 나머지 이야기들 오늘은 어렵지 않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요 145페이지로 가죠. 자, 145페이지로 가시면 일단 여러분들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게 가장 위에 써 있는 제목이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규칙을 가지고 수들을 나열할 수 있을 텐데 그 다양한 규칙들 중에 등차 수열만 보겠다는 거야. 다른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등차만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딱 보시면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냥 눈으로 보세요. 첫 번째 항 누굽니까? 2. 네, A1은 2. 그럼 이때 공차 몇입니까? 4. 4. 4씩 커지고 있잖아. 끝.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빼면 4 나오잖아. 끝. 이런 거라고. 자, 10번 문제 볼게요. 첫 번째 항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공차 몇입니까? 끝. 아니, 어려워? 이거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되잖아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해결해 보시고 12번으로 가요. 자,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순서대로 다 쓰래. 아, 그냥 쓰래. 그냥 쓰지 뭐 까짓 거. 자, 첫 번째 항 몇이야? 9죠? 이게 지금 첫째 항, 이게 첫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일러서 나오는 값. 이게 첫 번째가 9라고 줬죠?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돼요? 7. 세 번째 항은 5. 네 번째 항은 3. 선생님, 일정한 값이 커진다면서요? 마이너스로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는 음의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끝! 이게 다야. 하은이 어렵니? 괜찮아? 너 컨디션이 안 좋아? 또 까본데. 그래. 화이팅! 아이, 야, 급한데 빨리 비켜줘. 쟤 지린다. 네. 화이팅! 자, 갑니다. 가요. 자, 밑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뭐야, 이거? 일반항 줬죠? 일반항 줬죠? 네. 첫 번째 항 누구예요? 첫 번째 8. 8. 두 번째 항, 14. 세 번째 항, 20. 네 번째 항. 26.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60. 60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숫자를 굳이 넣지 않고 n 앞에 있는 요 개수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공차가 6이구만. 맞아요. 네. 자, 15번 봅니다. 이 친구 딱 볼게요. 공차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마삼. 첫 번째 항 누군데? 10. 두 번째 항은? 7. 세 번째 항은? 4. 네 번째 항은? 1. 됐죠? 실제로 넣어보면 되잖아. 안 어렵죠? 이런 표현들이에요. 자, 뒤로 갑니다. 좋은데? 조금만 지나가면 그래? 아, 내 수업이 졸립다고? 여기만 시켜. 자, 16번 보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제 구해볼 거야. 자,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얘기해 드릴 거거든. 앞에 그냥 같이 구경하시면 됩니다. 자, 일반항 n번째 항을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n번째 항 구하는 과정을 앞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아직 못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말해 드릴게요. 자,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됐죠? 끝. 그럼 n번째 항, 첫 번째 항이 5였네요. 그 다음 여기에 n-1에다가 2를 곱한 애를 뿅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이거 전개해서 쓰자. 2n, 자, 마이너스 2에다 플러스 5니까 더하기 3 해서 일반항 완성.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는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거야. 이 표현대로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이 표현대로 쓸 수 있어야 돼. 이건 되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로 실전에서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서는 이것도 알지만 추가적으로 이 방법도 얘기해 드리죠. 지금 몇 번 말을 해서 여러분들 대충 눈치는 챘을 거예요. 야, n번째 항 구해봐 라고 했을 때 공차가 2라면서, 그럼 등차 수열이면 1차식으로 써줄 거고 n 앞에 있는 개수가 2라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딱 쓰고 나서 그 다음 생각. 첫 번째 항이 5래.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5 나와야 돼. 근데 1 넣으면 2 나왔어. 뭐가 부족한 거야? 3이 부족하네. 붙여줘. 끝.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사실은 이렇게 등차 수열 정도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과정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1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죠. 이 친구 일반항 어떻게 쓰니? 라고 빠르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4n. 근데 첫째 항 10 나와야 돼. 1 넣으면 10 나와야 돼. 뒤에 누구? 14 더해주면 되잖아. 끝. 물론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그래서 전개 뽕뽕 해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4인데요. 이 과정도 꼭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이야기들 쭉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17번 밑에 있는 18번부터 23번까지 빠르게 답 쭉. 자, 우측에 있는 문제 그냥 보시면, 야, 공차 구하래 라고 했을 때, 자, 아까 연습했던 거야. 자, 까먹으면 안 돼.
등차 수열인 거 줬으니까 우린 등차 수열만 갖고 얘기하고 있어. 네 번째 항, 첫 번째 항 줬죠? 자,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 몇 나온다? 3D. 그게 9다. D는 3이다. 됐죠? 얘들아, 이게 필요한 거야. 알았지? 이게 필요한 거야, 파란색. 하은이 괜찮아? 언제 왔어? 10초 만에 갔다 왔는데. 서운해요. 결혼해요? 서운하다고. 안 돼. 어디서 개수작이야? 자, 다시 갑니다. 다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돼요? 4D. 이 표현이 중요한 거야. 나머지 숫자 놓고 계산하는 거 누가 못해. 됐죠? 그래서 8에서 14 빼면 12가 4되니까 D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으로 넘어갑니다. 자, 28번 쪽부터 보시면요. 자, 주어진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룰 때 등차 중항, 가운데 있는 항, 얘네가 등차 수열이래. 그럼 가운데 있는 친구는 이 둘의 산술 평균이죠? 더해서 2로 나눈 값 8. 그럼 문제. 공차가 몇인 수열? 7. 7인 등차 수열이죠. 마찬가지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몇입니까? 3. 공차가 몇인 수열? 6인 수열인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33번 쪽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해볼 수 있는데 요거까지는 좀 문제를 풀어 오시고, 자, 이제 뒤로 가서 유형에 대한 이야기 149페이지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 얘기 오늘 하는 순간 너네 다 네. 여러분들의 멘탈은 소중하니까요. 네. 안에 씨 막 할 거니까. 자,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가요. 149페이지입니다. 57번. 자,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 더한 거 구해봐 라고 하면, 야, 이거는 그냥 1는 값 몇이고 8이고 5는 값 몇이고 20이고 더하면 몇이고 28. 이거 지금 놀리는 거지? 맞아요? 이거 놀리는 거죠. 여러분들 완전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 거죠. 아, 몰라요? 넘어가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60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떤 수열인지 좀 보세요. 2가 있고요. 7이 있고 12가 있고 17, 22가 있습니다. 자, 질문. 20이 다음에 오는 숫자는 누굴까? 27. 어떻게 알아? 공차가 5니까. 공차가 5구나. 어머, 너네 숫자 일자마다 규칙을 다 발견했구나. 우리 이쪽, 아유, 안 됐다, 쟤. 쟤 안 됐다. 아, 듣지 말고 생각하면서 대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유, 어떡하지. 아, 너 상한 거 못 먹어? 자, 다시. 숫자들이 쭉 나열된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오는 숫자를 말할 수 있다는 건 이 수열의 규칙을 판단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말했으면 규칙이 뭔지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열이네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네. 그럼 이때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말해줘 라고 하면 공차가 몇이었다고요? 5였다고. 5n. 근데 첫 번째 항이 몇이야? 2. 그럼 뭐 마스 안 붙이면 되겠죠? 끝. 알파는 5, 베타는 마 3입니다. 아. 네 번째 항이 10이고 일곱 번째 항이 19인 무슨 수열이다? 그래, 등차 수열이니까 내가 아는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등차입니다. 아, 네 번째 항이 10이고 일곱 번째 항이 19인 등차 수열이거든. 그럼 우리 일곱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뺀 게 몇인 줄 알죠? 뭔데요? 3D. 그게 9지. 그럼 D는 몇이다? 3이었네. 공차가 몇인 수열? 3인 등차 수열. 얘들아, 일반항 구해볼게요. 3n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첫 번째 항 누군지 알아? 첫 번째 항 누군지 알아요? 하지만 네 번째 항 누군지 알죠? 그럼 4 넣으면 몇 나와? 10 나와야 되지? 그럼 4 넣으면 10 나오기 뒤에 맞춰줄게. 몇인데? 그렇잖아. 굳이 첫 번째 항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결론, 10번째 항 몇입니까? 28. 이거 계산 못하면 환장하는 거죠. 빈도? 빈도? 괜찮아? 부하 괜찮니?
안 어려워요. 보시면 알잖아. 빈도 안 돼요? 로그요? 예? 로그 3에 128이. 어디가요? 그 바로 아래 거. 24번. 아니, 바로 밑으로 해. 아, 밑에 거요? 못 들었어. 뻥치네. 자, 64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문제 보면 봐봐.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로그 써 있어서 당황한 거거든. 자, 첫 번째 항 나와 있죠? 첫 번째 항 나와 있죠? 일곱 번째 항 나와 있죠? 그리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아는 거대로 해. 야, 일곱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 뭔데? 2D. 6D죠. 아, 7번째요? 아, 몰랐어. 네. 아, 중계 일곱 번째 항이에요. 네. 이게 7항이 일곱 번째 항이라는 소리거든. 7이 일곱이랑 같은 표현이에요. 네. 그럼 이거지. 로그 3에 128에서 로그 3의 2를 뺀 값이 6D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로그끼리 뺐습니다. 밑이 같죠? 그럼 진수끼리 뭐예요? 나눠서 로그 3의 몇이니? 64죠? 맞나요? 이게 6D 상황인 거죠? 잠깐만, 64는 2의 몇 제곱? 그럼 6이 앞으로 뿅 날라가서 6 로그 3이 6D인 거죠? 맞아요? 아, 여기 진수 자리에는 지수값이 앞으로 뿅 날라오잖아. 그럼 양변에 6 나누면 로그 3의 2가 몇이다? D다. 공차 D는 누굽니까? 답이요. 그냥 로그로 표현됐을 뿐인 거야. 로그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수거든. 우리가 아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처럼 얘기하시면 돼요. 수빈이 괜찮니? 자, 우측에 있는 문제 봅니다. 66번이고요. 66번이고요. 자, 문제 보시면 여기 별표 하나만 박아 놓을게요. 이거 헷갈려서 그래. 66번. 안 헷갈리는데 문제만 잘 읽으면 안 헷갈리는데 너네 급해서 좀 헷갈려. 자, 봐봐. 10이랑 30 사이에 숫자 몇 개를 넣어서? 3개 넣어서 뭐가 되게 한다? 등차 수열이 되게 한다. 라는 거죠. 숫자 3개 넣어서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됐으면 좋겠대. 자, 헷갈리면 안 돼. 그럼 봐봐. 얘가 등차 수열이래잖아. 몇 번째 항?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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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5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가 나와? 4D. 그럼 30-10이 4D인 거지. 맞아? D 몇입니까? 답이네요. 공차 물어봤대? 답이네. 이 얘기잖아. 안 어렵단 말이야. 대신에 이 수들이 나열된 순서를 보면서 몇 번째에 써져 있는지만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안 어렵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는 이제 10개를 막 때려박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찾아주시면 돼요. 대신 헷갈리지 않게 문제 잘 보시고 뒤로 넘기세요. 69번이죠? 네, 보시면요.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입니다. 여기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 별표 하나만 또 박아줄래? 네. 빈도상에서 계속 할래? 자, 보시면 세 번째 항, 5번째, 9번째 항이 있는데 여기다 지금 3 곱하고 2 곱해서 막 싹 다 더한 게 40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문제가 생겼어. 우리는 이 등차 수열에 대해 아는 정보가 1도 없어. 맞아? 그럼 1도 없으면 어떡할까? 어쩔 수 없지. 이 친구의 초항, 첫 번째 항을 편의상 A1이라고 하고 이 친구의 공차를 편의상 D라고 할게. 그럼 이때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항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2개 더하면 세 번째 항이죠? 따라와요? 따라와. 사실 얘가 또 나오는 거 말해줘 하면 n번째 항부터 나와. 첫째 항 더하기 n-1t. n자리에다 3을 넣은 거니까 첫 장에 공차 2개 더한 거야. 물론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5번째 항은 첫 장에다 공차 몇 개? 4개 더한 거지? 그죠? 9번째 항은요, 첫 장에다 공차 몇 개?
8개 더한 거죠? 그럼 나는 지금부터 세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항을 a 플러스 2d, a 플러스 4d, a 플러스 8d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그랬을 때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a 플러스 2d 더하기 3, a 플러스 4d 더하기 2, a 플러스 8d. 그게 42라는 거고요. 자, a 앞에 있는 친구들 정리합니다. 6a고요. 여기는 12에다가 16이니까 몇이냐? 8이 16, 12, 20, 16, 12, 16, 12, 28, 3, 30. 이게 40이구만. 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6을 나눕시다. a 플러스 5d가 몇이다? 12가 되겠죠? 자,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문자가 2개 있는데 아는 식이 1개밖에 없습니다. a 값, d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12예요. 6치가 42. 나 7이에요? 그거보다 못한다고. 삔또당해서 계속 할래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5d가 7인 거밖에 우리는 몰라. 근데 이거 갖고서 야, 6번째 한 거 하래. 얘가 6번째 항 아니야? 답이네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몰라도 구할 수 있게 항상 문제는 세팅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여기 151페이지까지 문제 풀어 오시는데 앞에 등차수열 합부분, SN 부분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앞에서도 그 부분은 빼시고 여기까지 문제 풀어 오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